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세 번째 장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이제 8문제 나오는 장이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 이제 고르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이론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양도소득세 과세된 자산의 범위 일단 첫 번째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거든요. 자, 부동산 내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당연히 이제 이걸 이제 팔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과세가 되는데, 자, 일단 뭐 부동산은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권은 이거 자체가 원래 이제 등기가 돼 있는 것이고, 전세인데, 원래는 이제 전세 사는 거 등기가 안 되는 것들은 다 임차권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증금 못 받고 나가게 되는 경우에 등기명령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등기가 됐을 경우에는 이걸 이제 우리가 사고 팔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주택의 분양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인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에 대주주가 양도하는 거, 대주주가 아닌 자가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거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자법인의 주식 이거는 이제 과세가 되고, 대주주가 아닌 자가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가 안 되고, 그다음 국외주식 이런 거 과세가 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암기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과세 안 되는 거를 암기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을 소액주주가 장 내에서 거래하면 이게 비과세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세 가지이거든요. 상장 주식을 소액 주주가 장 내에서 거래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깨지면 과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비상장 주식이다. 그럼 과세가 되는 거죠. 소액 주주가 아니라 대주주다. 그럼 과세가 되는 거고. 장내 거래 아니고 장외 거래다. 그럼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대주주가 아닌 자, 즉 소액주주가 여기서 얘기하는 장외거래는 요거 KOTC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KOTC 시장에서 양도하는, 정확히 그냥 장외거래하면 안 되고요. KOTC 시장에서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 주식 등은 이제 제거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자산 여기 보시면 얘가 중요하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권리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권리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걸 일종의 영업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주가 권리금하고 이제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이제 팔면서 권리금하고 이제 같이 받을 때 어느 게 이제 건물이고 어느 게 권리금인지 구분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냥 영업권 그럼 틀려요. 요거 이제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나 회원권, 헬스클럽 이용권,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 가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50% 이상을 가점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요것도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해도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요거는 기본소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이동해서 지을 권리 이런 것들인데, 기본세는 없는데 여기 이제 우리 문제집에 이제 들어와 있긴 하네요. 너무 디테일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신탁수익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기본소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은데 너무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금전 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나 투자 신탁 수익권은 제외한다. 이렇게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있던 대표 유형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했고요. 자,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 그럼 과세 대상이죠. 지상권 당연히 이제 과세 대상이고요. 자,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대요. 소액주주가 아니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건데요. 여기 나왔네. 금전신탁계약의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요거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이제 정답인데, 얘를 잘 몰랐다? 그러면 나머지가 긴지 아닌지만 알면 되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것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이 전부 다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4번이 아니다. 이렇게 채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론 완성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이제 고르는 건데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 정의와 관련된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제 뭐냐? 우리 양도에 대한 정의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미등기 자산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대표적인 게 매도, 그다음에 교환, 맞바꾸는 거죠.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거, 이걸 이제 양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은 안 들어오는 거야.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다, 그죠? 응? 그러니까 뭐 상속이나 증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이제 부동산 주는데 부동산 이게 뭐 5억짜리 부동산을 줘요. 5억짜리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인데 자, 이 중에서 뭐 2억이 대출 껴 있다거나 아니면 뭐 2억이 전세 보증금으로 있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넘겨줄 때 자, 우리 자, 2억이 이제 대출 껴 있다라고 한다면 3억이 증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 2억 대출 받은 부분을 아들이 실제로 인수한다면 요거는 양도로 보는 거죠. 그렇죠? 양도로 보는 겁니다. 채무에 해당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좀 알아야 됩니까? 일단 뭐 2억이 대출이니까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받는 사람, 수중자가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자, 2억 대출을 아들이 인수한다라 그러면 아버지가 대출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2억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2번도 맞는 지문이죠. 자, 3번에 보시면 우리 뭐 1세대 1주택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인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우리는 1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자, 분양권 그러면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렇죠? 5번이 이제 틀린 것인데 자, 주택은 우리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죠. 뭐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다음에 공적 장부에 이게 뭐 주택이라고 돼 있든 안 돼 있든 주거용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실상이라고 해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닌 걸 지금 물었는데요. 자, 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예시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아파트 당첨권,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한채권이나 주택상한사채.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요, 언제 취득을 해야 돼요? 부동산,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요걸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단 양도를 했다. 그러면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를 해야, 그게 이제 권리를 양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도래한 후, 그렇게 되면 틀려요. 너무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치사하게 되느냐 할 수 있는데, 자, 어찌됐건 요 1번이 이제 틀렸고요. 그래서, 도래하기 전에 양도를 해야죠. 그래 이제 부동산 취득권이고, 취득 시기가 도래하면 이제 취득권이 아니라 부동산이 돼버리죠. 그죠? 그거 이제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한채권이나 주택상한사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세권. 등기된 꼭 들어와야 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냥 임차권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이제 같이 보겠는데,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거 이제 물었거든요. 밑에 이제 보시면 밑에 이제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이 이제 뭐가 있느냐? 일단 내가 파산 선고됐거든요. 파산 망했어. 망해가지고
내 재산을 파산관계인이 다 처분해가지고 이제 그 채권자들한테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파산당했는데 나보고 그거 세금 내래요? 그쵸? 요거는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그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있거든요. 요건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농지가 딱 정리가 딱 돼 있으면 좋은데 막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 요거는 뭐 얘가 갖고 요거는 네가 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뭐 서로 간에 뭐 누가 조금 더 갖고 덜 갖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비과세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데 여기 이제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좀 해줍니다. 자, 근데 이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안 되고 거주 기간도 2년 이상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1세대 1주택인데 내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맨 밑에 보면 경계 확정이죠. 경계 확정.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돼서 조정을 받았어요. 뭐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번 문제 같이 보시면 파산 선고 비과세죠. 농지 교환이나 분합 비과세입니다. 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저기서 봤던 거예요. 여기 있죠. 뭐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죠. 이동해서 지을 권리 이건데요. 요거는 이게 참 저도 우리 기본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집에 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답이에요. 답. 그래서 다른 걸 알고 있으면 얘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한데요. 너무 디테일해서 사실. 어찌됐건 지금 이제 보시면 나머지 보시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조합원 입주권만 한 개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 원. 요건 이제 12억을 넘어가면 이제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경계 확장 아니고요. 오타입니다. 오타. 확정이에요. 확정. 경계 확정. 경계가 좀 애매하고 불분명해서 확정 짓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면적이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까지 우리 봤고요.